Yeah, what do you want? On the Epstein files, you talked about Democrats who were in there. Elon Musk was also in there, and so was your Commerce Secretary Howard Lutnick and correspondence that he had with him. Did you read those new files that were published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I didn't. I have a lot of things I'm doing, a lot of things I'm doing. I don't know. You mentioned two names. I'm sure they're fine. Otherwise, it would have been major headlines. A lot of women who are survivors of Epstein's are unhappy with those redactions that came out. Some of them, entire witness interviews are totally blacked out. Do you think that they should be more transparent? The fact that they thought they released too much. I heard that, and you tell me something else. No, I think it's really time for the country to get onto something else. Really, now that nothing came out about me, other than. 그날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분위기는 무거웠다. 하원 사법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였는데 휴대폰은 밖에 두고 들어가는 그런 자리였고 평소보다 표정이 더 굳어 있었다. 제이미 라스킨 의원은 예정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평소 쓰지 않던 얇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앉아 기다렸다. 회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자마자 회의는 오래가지 않았다. 라스킨은 발언을 요청하며 최근 받은 문서를 언급하고 회의를 일시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다고만 말했다. 소란도 고함도 없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즉시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위원회 기술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관련 기록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때까지 의원들은 거의 완전한 기록 버전, 도널드 트럼프 이름이 약 38,000번 언급된 자료, 대부분 간접적 언급이나 행정적 맥락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라스킨의 손에 들어간 문서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 트럼프에 대한 언급이 1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었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숫자였지만 그곳에 있던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 안에서 벌어진 일에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이는 지난 몇 달간 구축된 전체 서사를 뒤흔들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비슨 기자회견에서 문서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 대통령은 항상 투명했다. 앱스타인과의 관계는 수십 년 전에 끝났다고 반복해왔다. 그러나 질문들은 점점 더 거세져 갔다. 38,000건의 언급만으로도 불편함을 야기했는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리고 왜 이 자료가 의회에 제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날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은 리비슨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전략을 택했다. 기자들은 대통령이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슬레인 맥스웰에게 사면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얼버무렸다. 이 문제는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의 초점은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에 있다고 말했다. 예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니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부정의 부재는 긍정적인 답변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 몇 시간 후 하워드 루트닉의 이름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친구이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상무부 장관인 루트닉은 2005년 이후 앱스타인과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내부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12년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그 섬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법무부 자체 문서에는 적어도 2018년까지 두 사람 사이에 메시지 교환이 기록되어 You don't hand matches 다시 한번 to an arsonist, and you don't give power to an 관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신뢰 문제가 아니라 문서화된 모순이었다는 점이다. 답변되지 않은 질문이 늘어날수록 공식 입장은 힘을 잃어갔다. 이는 방어라기보다 피해 통제에 가까워 보였다.
며칠 동안 언론은 트럼프가 실제로 에프스타인의 활동을 그가 체포되기 전에 알고 있었는지 밝히려 했다. 2006년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판비치 경찰서장에게 다행히도 여러분이 그 자를 맡고 있군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몇 년 후 이미 대통령직에 오른 그는 공개적으로 그 혐의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모순에 대해 질문을 받자 리비슨 익숙한 공식으로 답했다. 대통령은 에프스타인이 역겨운 인물이라 말하라고 해서 추방했다. 그는 이것이 항상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입장이 아니라 상충되는 입장들의 역사였다. 이 시점에서 심지어 동맹들조차 불편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백악관에서 열리던 전국 주지사 협회 만찬은 트럼프가 공화당 주지사들만 초대하기로 결정한 후 취소됐다. 리빗의 대통령은 자신의 집에 누구든 초대할 수 있다는 간결한 발언 외에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좋지 않게 받아들여졌다. 이는 긴장된 시기에 양당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그 당시 긴장은 곳곳에 감돌고 있었다. 고디하우 교량 사건은 더욱 중요했다. 캐나다가 전액 부담하고 미국산 철강과 현지 인력을 사용해 완공된 양국 간 프로젝트였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교량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한 통제권이 충분하지 않다며 운영 중단을 위협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외교적이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답했다. 동맹국 간 합의된 조건은 일방적으로 재협상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미 체결된 협정 번복 시도는 오타와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미국 의회에서도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척 슈머 상원 의원에게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에피소드도 주목을 받았다. 펜스테이션과 덜레스 공항을 자신의 이름으로 개명하는 데 지지를 요청하며 그 대가로 인프라 사업 예산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슈머 의원의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제스처는 제도적 결정을 개인적 가시성 프로젝트에 종속시키려는 또 다른 시도로 해석되었다. 관련 주지사들은 즉각 반응하며 연방 자금의 단 한 푼도 누구의 허영심에 종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문서 공개 절차가 권력 기관 간의 공개적 갈등으로 변모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행정부가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정보가 부분적으로 그리고 모호한 기준으로 제공되며 새로운 폭로마다 이전에 부인했던 연관성을 가리킬 때 그 결과는 단순히 정치적 마모가 아니다. 제도적 신뢰의 붕괴다. 제이미 라스킨이 회의 중단을 요청한 그날 오후 그 회의실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중단 이상이었다. 그것은 신호였다. 뭔가 맞지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정부가 언급하기를 꺼린다는 신호였습니다. 질문은 제기되었지만 답변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새에서 의문은 커져만 갑니다. 이 채널은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복잡성은 말해진 내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여전히 회피되고 있는 내용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 내에서 숫자가 유포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 문제가 공식 성명 하나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전에는 에프스틴 파일과 관련된 또 하나의 에피소드로 여겨졌던 일이 이제는 제도적 기여 속에서 전환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이 언급된 횟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진행되는 방식, 유출, 회피적인 답변, 입법부에 제출된 문서에서 누락된 부분들, 이 주목을 끌었다. 갑자기 이는 더 이상 에프스틴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기본적인 질문조차 다루기를 거부하는 정부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였다. 그 영향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일부 의원들은 캐롤라인 리빗이 진행한 기자회견과 인터뷰의 과거 녹취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모순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여러 차례 그녀는 모든 문서가 이미 공개되었다고 확언했다. 이제 새로운 문서 묶음이 드러나고 트럼프 관련 사건 수가 100만 건을 넘어섬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정확히 무엇이 숨겨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때까지 의회의 대부분 노력은 사건의 기술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점차 초점은 절차 자체로 옮겨졌다. 누가 어떤 문서를 공개할지 결정했는가?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가? 입법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누가 전체 내용을 열람했는가? 그리고 대통령직의 신뢰도가 직접적으로 걸린 사안인데 왜 이 모든 것이 관료적 문제로 처리되고 있는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의회의 감시기관인 정부회계감사원 GAO는 법무부의 문서 분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특정 문서 보류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부수적 통신 분류는 거버넌스 및 공공투명성 전문가들에 의해 의문을 제기받기 시작했다. 그들에 따르면 이 분류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 용어는 국가안보 사건에서 주로 등장할 뿐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고 언론에 널리 보도된 공인들이 관련된 종결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대법원의 침묵 역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분석가들은 의회와 행정부 간의 대립이 심화될 경우 대법관들이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는 해당 주제가 이미 대중의 호기심 영역을 넘어 제도적 분쟁의 영역으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단순히 문서 자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의 한계, 입법부의 감독 권한, 그리고 이 두 권력이 충돌할 때 사법부의 역할에 관한 문제로 확대되었다. 한편 백악관은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 리빗은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며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반복하고 있지만 해당 문서들은 아직 전체가 공개되지도 않은 상태다. 기슬레인 맥스웰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실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며 화제를 돌렸다. 그러나 언론과 야당의 상당수는 이런 답변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공식 기록 자체가 반복적인 부인과 은폐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워드 루트닉과 에프스타인 재단 관계자들 사이의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2012년 에프스타인 섬을 방문한 사실을 이미 인정한 루트닉은 적어도 2018년까지 에프스타인과 연관된 인물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통령 대변인의 간결한 성명으로 보호받으며 상무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다. 점차 형성되는 인식은 대통령과 가까운 핵심 인물들이 어떤 이유로든 비정상적인 집요함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 충성심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당연히 의회 내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일부 의원들은 기존 위원회들이 이미 법무부를 압박할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불신의 분위기가 너무 커서 많은 이들은 소환 권한을 가진 새로운 기구만이 이 문제를 최소한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일부 온건한 공화당원들조차 모순이 쌓여가는 것에 불편함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주지사들의 참석을 원치 않아 전국 주지사 협회 만찬을 취소한 결정은 단순한 변덕 이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워싱턴에서 양당이 함께 어울리는 몇 안 되는 순간을 상징하는 이 행사는 제도적 설명 없이 무산됐다. 리빗의 대통령은 원하는 사람을 초대할 수 있다는 간결한 발언만 남겼다. 그러나 백악관은 기록 보관소 관련 질문이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의도적으로 피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같은 논리가 트럼프가 공공사업 자금 지원을 자신의 이름을 딴 역과 공항의 재명명과 연계하려는 시도에서도 드러났다. 척 슈머와의 비공식 대화에서 언급된 펜스테이션과 덜레스 공항 사례는 백악관이 얼마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이 요구는 동맹국들에게조차 터무니없게 들렸다. 뉴욕과 뉴저지 주지사들은 연방 자금이 개인적 호의를 대가로 거래될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여기에 또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 국제적 반응이다. 캐나다 자금을 투입해 건설한 고디하우 다리의 개통을 막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은 오타와에서 놀라움과 분노로 받아들여졌다. 마크 카니 총리는 우호국 간 체결된 협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 발언은 보좌관이 아닌 정부 수반이 직접 한 것이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캐나다는 이미 최종 합의된 협정을 재협상하라는 일방적인 압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은 미국 내외에서 현 정부의 제도적 운영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되었다. 결국 갈등은 농업 분야로 번졌다.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명분으로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승인하자 전통적으로 축산업과 연관된 주 대표자들의 즉각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리빗 장관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농업조합과 협동조합들은 자신들이 전혀 협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더 나쁜 것은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이 주제에 관한 회의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이 모든 사건들, 에프스타인 관련 모순, 동맹국 보호, 공공사업 악용, 국제동맹국과의 긴장, 생산계 불만, 이 합쳐져 이제 직위의 권위로 통치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현재 남은 것은 일련의 모순된 움직임, 생존을 위한 속도로 내려진 결정들, 그리고 공식 문서들과의 대립을 견디지 못하는 서사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언론과 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제도적 자정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공공의 감시가 체제의 안주화를 막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이 채널이 존재한다. 답변이 계속 회피되는 동안에도 연결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이 논란의 단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점은 공개된 문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관들이 이에 대해 취한 태도이다.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기록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된 압력의 결과인 양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우려는 공개된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여전히 접근이 불가능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각 권력기관이 이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은 우리가 겪고 있는 제도적 순간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낸다. 워싱턴에서는 논쟁이 더 이상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이 기록에 몇 번 등장하는지에만 집중되지 않는다. 언급 횟수는 100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 수치 자체만으로도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논의는 단순한 집계를 넘어섰다. 핵심은 이 수많은 언급들이 지닌 의미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방대한 기록 네트워크로 회의 접촉 일정 비행 목록, 메시지 교환, 그리고 현재 정부 내 전략적 위치나 그 주변에 있는 개인들과의 연결고리를 포함한다. 이 데이터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분분하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히 이름이 반복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책임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많은 언급이 행정적, 기술적 또는 상황적 성격일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다른 분석가들은 지금까지 어떤 당국도 이러한 언급의 맥락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광범위한 설명 대신 새로운 문서가 공개될 때마다 공론장을 장악하는 병행 주제들의 연속이 관찰된다. 이러한 패턴은 디트로이트와 온타리오 간 연결 논란에서 관찰되었으며 농업 부문 논의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분쟁에서도 재등장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초점을 전환하려는 전략이라는 인식을 부채질한다.
중요한 폭로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주제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논쟁의 방향을 재편한다. 그 사이 핵심 질문들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남아있다. 누가 문서 일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는가? 왜 국회는 자료의 일부만 받았는가? 그리고 대통령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공인들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특정 부분들이 부차적인 것으로 분류되었는가? 법률 분야에서는 논의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법무부의 내부 평가에 따르면 비록 공식적으로는 기술적 근거를 제시했지만 완전한 접근을 제한하기로 한 결정에는 정치적 요소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시사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주장은 일부 보류된 내용이 이미 수년간 연방 기관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촉구하는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향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의회에서는 의견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제이미 라스키는 이 문제가 당파적 분쟁이 아닌 공공의 책임과 관련되어 있다며 논의를 제도적 차원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머스 매시는 하워드 루트닉의 정부 퇴진을 주장하며 이 사건이 기관의 신뢰성에 해를 끼친다고 규정하는 등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백악관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캐롤라인 리비슨 대통령이 항상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위험을 인지하자마자 에프스타인과 결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언급된 기간 이후에도 이 교류가 있었다는 문서를 통해 이 주장은 의문을 받고 있다. 하워드 루트닉의 사례는 특히 민감해졌다. 2005년 이후 에프스타인과 접촉이 없었다고 밝힌 후 2012년 가족과 함께 섬에 있었다는 기록이 드러났다. 게다가 에프스타인과 연관된 대리인을 통한 소통은 2018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그는 대통령의 명시적 지지를 받으며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질문받은 마이크 존슨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답하며 장관에 대한 개인적 신뢰를 재차 강조했다. 이 답변은 형식적이긴 해도 심층적인 논의는 피하고 더 단호한 결정을 미루는 반복적인 거리두기 패턴을 반영한다. 현재 전개되는 상황은 전형적인 정치 스캔들 모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단일한 촉발 사건도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단독 책임자도 없습니다. 관찰되는 것은 의문의 누적과 모호성 영역의 확대로 특징 지어지는 점진적인 제도적 붕괴 과정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립위원회 설립과 같은 제안은 위기 대응의 선례에서 영감을 받아 종종 주목받는다. 그러나 이 대안은 문서와 증언에 대한 무제한 접근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히며 지금까지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시간 역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새로운 폭로가 나올 때마다 거의 즉각적인 서사적 논쟁이 촉발된다. 언론은 정보를 맥락화하려 하고 공식 대변인들은 중요성을 축소하며 정치적 동맹자들은 반복적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변명을 내놓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역학이 대중의 관심이 점차 약화되기를 기대하며 논쟁이 강도를 잃고 다른 주제로 대체될 때까지 논의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비록 원래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는 명백한 위험이 존재한다. 소진에 의한 위기 관리가 방법으로 용인되기 시작하면 제도적 체계 자체가 취약해진다. 사회의 신뢰는 갑작스럽게 무너지지 않는다. 회피적인 답변, 연기된 청문회, 전달되지 않은 문서 등 사소해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 서서히 훼손된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조치가 결정적일 것이다. 향후 공개될 내용의 구체적 내용보다 그 처리 방식이 더 중요할 것이다. 투명성이 부족한 기관으로 이관되거나 광범위한 보안 명목으로 보류되거나 병행 논의 속에서 희석된다면 제도적 충격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사실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기관들이 이를 명확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논쟁은 여전히 열려 있고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일부는 시간과 투명성의 조합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다른 이들은 공개가 계속되면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불확실한 것은 이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허용하는 데 따른 정치적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이다. 합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과정이 아직 최종 결론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입니다. 각 단계마다 기술적이고 형식적인 언어로 결정이 내려지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정치적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채널은 일관된 답변이 제시될 때까지 질문을 논쟁의 중심에 두는 것이 소홀히 할 수 없는 책임임을 인지하며 모든 발전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